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을 초빙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각 기관의 경영목표와 경영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을 초빙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공학, 법학 등의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가위원회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 지원 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또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 위촉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지원자는 위촉 연도 기준 직전 3년간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경제적 대가의 총합이 9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연임하여 지원하는 자는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 회의, 용역, 강의 등의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대상 연도 기준, 평가 대상 기관의 임직원 경력이 있는 자는 위촉이 제한됩니다. 만약 허위 또는 부실 자료를 제출하여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경영평가단 참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최종 위촉된 위원은 사전준비 단계에서 워크숍 및 기관 설명회에 참석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준비를 합니다. 현장실사 평가를 마치면 1차 팀 평정회의에 참석 후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2차 팀 평정회의에 참석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는 평가 결과 설명회에 참석하고 경영개선 컨설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 제시하는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경영관리 범주 혹은 주요 사업 범주의 평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영관리 범주는 총 4개의 하위지표인 경영전략, 안전 및 책임경영, 재무성과관리, 조직 운영 및 관리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별 계획, 활동, 성과 및 계량 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모집 팝업 창을 클릭하여 지원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 모집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다음은 경영평가위원회 주요 업무 및 필요 역량,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주요 업무 및 필요 역량 소개에 앞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기관의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배구조와 관리 감독 수준의 설계를 위해 동법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직원 정원이 300인 이상,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 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기업 중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직원 정원이 300인 이상,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 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이 됩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는 3년을 단위로 순차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Y년도의 경영 목표를 Y-1년에 설정합니다. Y년도가 개시되면 Y-1년에 설정한 경영 목표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경영활동 및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Y+1년의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는 Y-1년의 경영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을 명시한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합니다. Y+1년에는 경영평가단 구성 및 교육을 수행하며 평가 전반을 관리합니다. 이후 경영평가의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수행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사업연도가 종료된 Y+1년도에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는 평가 결과 설명회에 참석하고 경영개선 컨설팅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기업 평가단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 운영됩니다. 경영실적 평가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 사업 범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영평가단도 범주별로 나누어 구성됩니다. 경영관리는 경영전략, 안전 및 책임 경영, 재무성과 관리, 조직 운영 및 관리를 평가하며 주요 사업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별 계획, 활동 및 계량 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지표 및 가중치 기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표별 평가 점수는 지표별 평점의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되며 기관의 종합평가 결과는 비계량 지표와 계량 지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기관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평가에 따른 환류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9항에 의거하여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대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기관에 대해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에 활용되며 경영실적 부진기관에는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기관장 상임이사에 대한 인사와 예산상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경영평가단의 주요 업무로 첫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점검, 둘째, 평가 방법 등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 셋째,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위원회 주요 업무 및 일정입니다. 매년 2월 중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구성됩니다. 곧이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위촉된 경영평가위원을 대상으로 1에서 3차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3에서 4월 중에 경영평가단은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에 대한 사전 서면평가와 기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합니다. 현장실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이때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합니다. 4월 이후에는 각 평가위원별로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평가 결과 발표 이후에는 평가 결과 설명회 참여,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및 필요 직무 역량으로 평가 전문성, 직무 전문성, 윤리의식, 소통 역량, 협업 역량이 있습니다. 첫째, 경영평가위원에게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공공기관 경영 특성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의 의미와 취지 그리고 평가위원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기초로 한 리더십, 인사관리, 재무관리, 노무관리 등 경영관리 기법 및 원리에 관한 지식과 응용 역량이 요구됩니다. 경영실적평가 등급 산정 방법 및 점수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단 구성 이후 워크숍을 통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경영평가위원에게는 직무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정책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직무 환경 변화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대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 추진 구조를 파악해야 하며 대상 기관의 핵심 업무 및 주요 사업을 숙지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관 설명회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제공된 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영평가위원에게는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다수의 평가기관이 존재합니다.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기관이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평가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동과 태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경영평가위원에게는 소통 역량이 요구됩니다. 경영실적평가는 기관이 1년간 추진한 사업 내용 및 성과를 단기간에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위원이 담당하는 전체 대상 기관들 중에서 특정 기관이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가위원의 원활한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통 과정에서 기관에 적용해야 하는 기준 혹은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위원에게는 협업 역량이 요구됩니다. 경영실적평가는 단기간에 다양한 기관의 평가 지표를 분석하고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에 평가위원이 다수 기관의 다수 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일관된 평가 기준을 공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각종 편차를 감안하여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팀 단위의 소통과 협업이 요구됩니다. 소통과 협업이 부족한 경우 자칫 평가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협업 역량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성공적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팀 플레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표준화된 공통지침의 준수 및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렴성, 공정성, 정보보안 유지가 필요하며 국민을 대신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경영평가위원 모집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제한되어 있나요? 경영실적평가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그리고 주요 사업 범주를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이외에도 공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전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도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구성된 이후 사전 검토와 기관 설명회 등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서 개별 공공기관 관련 상세정보 확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낮더라도 교육 참여를 통해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경험이 없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구성된 이후 위촉되신 평가위원분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해당 워크숍을 통해 평가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평가 경험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공 관련 전문성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평가에 대한 이해는 추후 보완이 가능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은 매년 새롭게 위촉되나요? 경영실적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과 선발 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위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기까지 총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평가위원 지원 요건 준수 여부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을 실시하여 이해 충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임위원의 경우 피평가기관과 관련하여 3년간 900만 원 초과의 자문, 강의, 용역 등을 수행하였는지, 연임위원의 경우는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평가위원이 위촉됩니다. 넷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안각서 및 윤리서약서 등 평가단 활동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연임이 가능한가요? 경영평가위원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사 및 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하나여 3년 이상 연임이 가능합니다. 단 연임의 경우에도 평가위원 모집 지원 및 선발의 과정을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서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첫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공무수행 사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8조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해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종료 이후에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평가위원으로 위촉 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나요? 경영평가위원은 위촉 시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비상임의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경제적 대가 수령이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간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정보 및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정보 및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알리오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 모집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